네, 전국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캘수록 복마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논란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렇게 역공세를 강화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여전히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박대리의 50억 퇴직금. 이것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것이 국민 상식일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 앞에 좌절하는 청년 세대에게 과연 우리는 공정과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수록 야당 인사와 핵심 토건 세력의 비리만 드러나고 있는 이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 이 의혹은 반드시 밝혀질 것입니다. 화천대유 일개 직원이 50억을 수령할 만큼 아수라파를 키워놓은 장본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후보 본인입니다. 국민들은 내 집 한 채 갖기도 어렵게 되어 있는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하에서 천문학적 특혜를 특정 개인들이 독차지했습니다. 도대체 이들과 이재명 후보의 관계가 무엇인지 자금 추적 등 철저한 수사로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네, 자 곽상도 의원 아들의 거액 퇴직금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이 대리인데요. 성과급, 위로금 포함해서 50억. 국민 박탈감은 굉장히 커진 상황인데, 자 어제 최대 주주인 김만배 씨가 경찰에 소환되면서 이게 산재 때문에 50억을 지급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산재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사받고 나올 때 기자들 질문을 했더니 중대재해로 판단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중대재해로 판단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고액 지급이 가능합니까? 그렇죠. 변호사님. 중대재해라 그러면서 아마 진단서는 있는데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공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가요?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질병 같은 부분을 공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뭐가 됐든 중대재해가 됐든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산재 같으면 돌아가셔도 2, 3억, 물론 이제 그 금액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죄가 됐길래 50억이나 주는 것인지 퇴직금이 됐든 위로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이었거든요.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30대 초반에 6년 정도 근무하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역할을 했길래 과연 돈을 줬겠냐. 그분 보고 줬겠냐. 아마 많은 국민들은 결국은 곽상도 의원을 보고 주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이거 선정할 때 민정수석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고 그 당시에 2015년, 16년 어쨌든 그 당시에도 실세로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누구 보고 줬겠느냐. 답은 나와 있다. 결국 아버지 보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거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의혹인 그렇죠. 거고요. 생각인 겁니다. 예, 다른 직원들에게 같은 퇴직금 기준이 적용됐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나간 퇴직금 내역을 다 더해봐도 3억 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곽 대리 같은 경우는 보면은 2020년에 5억 퇴직금 계약을 새로 하고 또 2021년 올해 3월에 또 50억으로 퇴직금을 새로 갱신하는 그런 계약을 또 맺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자본금 5천만 원에서 5천 원 빠지는 4,999만 5천 원짜리 회사가 577억의 배당금을 받은 회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직원들에게 소위 말해서 나눠주는 형태의 퇴직금 지급이 또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 금액은 3억도 안 되지만 계약서를 다시 맺어서 다른 직원들한테도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수익이 많았으니까 다른 직원들 퇴직금 계약도 별도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그렇게 건가요? 추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곽상도 의원을 보고 이 곽상도 의원 아들인 곽 대리에게만 이렇게 주었다 보기에는 다른 분들도 유력자들의 자제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또 우리가 모르는 어떤 분들도 계실 테니 그렇게 추론을 해보자면 이런 거액의 퇴직금이라고
명목을 삼은 금액이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예, 지금 뭐 확인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박영수 전 특검 딸도 네. 여기 직원인데 퇴직금은 아직 정산 전이라고 하고 정산 전이라 그러고 있고. 일단 뭐 기본 퇴직금은 5억이라고 하니까 그거 플러스 알파에 뭐 어떤 그 직원들에 대해서 퇴직금 계약이 별도로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회사의 그 해명이 계속 바뀌고 있죠. 예. 처음에 퇴직금이라 그랬다가 뭐 성과급이라 그랬다가 뭐 중대재해라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걸 약간 애매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퇴직금이라 그러면 뭐 1년 취급에 한 달 정도니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 성과급이라 해도 이때 30대 초반에 직원이 얼마나 성과를 냈을까 이런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딸이 어쨌든 지금 부동산 그 아파트 자체를 분양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천대유 소유의 아파트인데 이게 미분양된 거를 취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이라고 하지만 이제 회사 예. 미분양 되면 이제 회사가 소유를 하는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 공식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모라기보다는 입찰 공고를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왜냐면 예. 그 지역이 지금은 거의 2배 올랐거든요. 2,000에서 2,300 정도 분양했는데 한 지금 그 이상 한 2배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일종의 특혜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혜택을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인한테 줬으면 그게 혜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사실 아파트 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신 왜냐하면 돈이 오가면은 이렇게 직원인 경우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분양 같은 거는 어찌 보면 미분양 났으니까 준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제로 지금 대변인 말씀처럼 뭐 성과급을 줄 수도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근데 사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또 이제 주변에 상가가 있어요. 상가라든지 네. 그런 것도 좋은 자리가 있습니다. 상권이 좋은 자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형태의 미분양 형식을 빌린 일종의 특혜 같은 것들도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박영수 전 특검 측에서는 계약 해지가 된 자녀 세대다, 특혜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걸 흔히 얘기해서 지정 분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회사와 관계가 돼 있건 없건 간에 회사하고 연결이 돼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물량을 주는 거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복잡한 분양받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는 것이고 원래 한 6억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지금 시세가 14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차액에 해당하는 8억 정도는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석연치 않은 금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예. 자, 매일 지금 속보들이 줄줄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화천대유 사내이사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다시 좀 역공을 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화영 전 의원이 의원 하신 지는 오래됐지만 이재명 지사가 지사가 되시고 난 이후에 부지사로 상당히 근무를 오래 했고 처음부터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예. 또 그 이제 이화영 의원 전 의원이 의원이셨을 때 보좌관이었던 분이 이 화천대유의 또 일정 부분 주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얘기가 살짝 본론에서 벗어났다고 봐요. 예. 이 성남 도시 개발을 통한 공공 개발이 아니라 민간이 끼어서 했었던 이 전체적으로 대장동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어떻게 처음부터 설계를 했길래 이러한 특혜 시비가 벌어질 만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 그 특혜에 관련해서 누가 특혜를 받았고 이 특혜 수혜자들이 누군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렇게 번졌거든요. 앞단에 있었던 일들, 이 사업 설계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누가 얼마만큼의 소위 말하는 뭐 뇌물을 받았든지 특혜를 받았든지 이런 의혹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는 더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본질과는 좀 벗어난 얘기죠. 특혜 의혹은 일단 두 번째 것이고 네. 일단 설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왜냐하면 먼저다. 예. 예.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을 하고 있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인허가권자가 어찌되었건 간에 알았던 몰랐던 이 사업을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이 사업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서 위법 네.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부터 짚고 넘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예. 것이 제 주장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설계 과정에서 문제점이 먼저인데 이게 조금 지금 안 짚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이화영 전 그 의원 보좌관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금 이화영 지사도 아니고 이제 보좌관인 거죠. 15년 전 보좌관. 이 문제이기 때문에 크게 관련이 없다 이런 입장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이화영 의원 보좌관 그러니까 아마 최근에 국회의원 하신지 아는데요. 네. 2004년 탄핵 때 국회의원 했습니다. 네, 2004년부터 열린우리당을 2008년까지 하는 거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네. 15년 지났죠. 그리고 보좌관 이분이 나이가 50대 후반입니다. 네. 거의 50대 후반 나이기 때문에 15년 전 보좌관 한 50대 후반 분이 아직도 의원 보좌관을 뭔가 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는 그분도 어쨌든 자기 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뭐 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죠.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 가까운 건 맞지만 네. 15년 전에 보좌관 했던 분이 거기 들어있다고 해서 이화영 지사랑 이걸 연결하는 건 제가 보기에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이 이제 잘하셨는데 구조를 어떻게 짰느냐. 구조 어떻게 짰는지 다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4,600억 정도는 시가 갖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이 가져라 이렇게 가져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더 내놔라. 그래서 920억을 더 갖고 온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구조는 제가 보기에 그런 이제 민관 합동도 있지만 이 대장동에서 버는 돈을 이 예. 구시가지, 성남 구시가지 공원이라든지 뭐 주차장 만드는 데 쓰기로 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도시와 그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민간 이런 도시개발 사업 많지 않아요. 보통 네. 그 단지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획기적인 방법이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대부분 되는 거는 지금 말씀은 뭐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의혹일 뿐이고 나오는 건 없거든요. 예.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금 민간 영역에서 지금 이제 곽상도 의원 아들 문제도 그렇고 나머지 우리가 무슨 뭐 고위 법관들도 다 보면 민간 회사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럼 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그 당시에 뭐 관리 감독을 못 했느냐 하는데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민간 회사에서 하는 거에서 어떻게 아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지사가 곽상도 의원 아들을 채용하거나 뭐 퇴직금 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인데 자꾸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 그냥 엮기 위한 것이다. 이거밖에 안 보입니다. 예. 그리고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보면 아들 논란에 더해서 본인도 화천대유 관계자들한테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서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전신인 한나라당의 국토위 소속 의원에게도 후원금이 전달된 이런 정황이 보도가 됐거든요. 자, 당에서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보도 나온 대로 이제 저희 당의 현직 의원 또는 전직 의원을 지내셨던 분들이 이런 어떤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연루된 여러 정황이 밝혀져서 예. 저희들도 더 상황을 더 확실하게 확정한 다음에 특정한 입장을 내야 하는 그런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이긴 한데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로비를 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민간 사업이 벌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현근택 대변인께서는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현직 지자체장이 관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그 사업 설계의 문제점. 그럼 이 사업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했다면은 그건 굉장히 순진한 답변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사업을 설계했을 경우에는 이런 정도의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점유함으로써 분명히 의혹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진행이 됐고 또 석연치 않은 부분 여러 성남의들을 제외한 다른 컨소시엄이 성남시에 제안한 부분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굳이 이 회사를 선택해서 사업을 시행했다는 부분도 있고 유사한 시점에 비슷한 개발을 시행하고 있었던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이 더 환수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었고 그런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민간에 과도하게 이익이 갈 수 있을 구조로 진행되었다는 부분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배임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배임이라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쪽에는 이익이 되고 이쪽엔 손해가 돼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남시에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성남시도 돈을 갖고 왔잖아요. 성남시 갖고 왔기 때문에 성남시 손해난 게 없죠. 말씀처럼 그러면 더 저런 가져올 논리라고 수 어떻게 있었다. 더 가져올 되냐면 수 있었어요. 성남시가 다 갖고 와야 돼요. 그 업체가 이런 데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예. 구조가 되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처럼 한 말이 성립되는데 그렇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건 협약에 의해서는 나누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처럼 민간이 이득을 봤다고 해서 그게 이거로 성남시가 손해 봤다. 이건 논리는 성립 안 하죠, 당연히. 이익을 가져가는데 민간의 이익을 다 못 가져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추가 이익에 대해서 공공이 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척을 했다거나 일부러 그것을 조각을 해서
공공이익을 적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범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예. 실제로 이 사업은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투자한 거는 초기 설립 자금 25억은 투자했지만 나중에 환수받았거든요. 실제로 돈 들어간 게 없어요. 대부분 돈은 민간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이득은 지금 5,500억대 4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한 60% 정도 되거든요. 그 이상 더 갖고 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 거의 그러면 아마 민간 회사에서는 이게 그나마 부동산 값이 오르고 아파트 값이 올라서 예. 민간이 영향이 많이 가져갔지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그 이득을 더 못 갖고 온 거를 제가 보기에 배임이다 이렇게 예.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 결과론적인 건지 과정론적인 건지 계속 이제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민간이라고 해도 민간인 몇 명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익을 이제 배당받는 사안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국민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쟁점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곽상도 의원 관련 의혹을 언제 알았는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정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여야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제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 퇴직금을 받았는지 알게 됐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추석 전에 알았다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것을 알고 숨겼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 몰랐다면 허수아비 당 대표이고 알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비리 사실을 알고도 우리 당의 이 게이트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한 데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를 것이라고 경고해 둡니다. 제가 이제 그 보고받았던 내용들을 하나더라도 그 곽상도 의원의 이름과 더불어 가지고 한 3-4명 정도의 인사에 대한 의혹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사실 검증을 하고 저희가 당연히 뭐 움직여야 될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부분이 정부가 입수된 경로나 이런 것도 정확한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나 이런 절차 아니면 또 제명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절차가 지금까지 제대로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 원내 의원님들이 당연히 어떤 협조의 방향이 정해져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준석 대표 입에서 제명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자, 윤희석 대변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알고도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앞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백드롭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이렇게 바꾸고 추석 연휴에도 계속 이제 공세를 강화했기 때문에 이게 추석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말씀 참 거친 언사인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지도부 일부가 이 예. 사실을 인지한 것은 제보 수준으로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 이 정도는 팩트라고 보는데 김기현 원내대표는 곽상도 의원하고 직접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밝히기가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징후를 알고도 정치적인 공세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 확인이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이었고 또 본인이 아니라 아들 얘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추석 전에 그러한 어떤 첩보 수준의 제보 수준의 정보를 알았다 하더라도 예. 이것을 밝혀서 그걸 감안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그렇고요. 어찌되었건 이 의혹의 본질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특혜를 누가 받았냐 여부보다는 이 사업이 이런 특혜 사업이 가능하게끔 설계를 했었던 당시 인허가권자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증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되는 게 예. 왜 말이 안 되냐면 보통 첩보 제보라 그러면 남이 일일 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제3자 일일 때. 이거는 곽상도 의원 아들 얘기잖아요. 아들이 퇴직금 얼마 받아서 실제 얼마 통장에 들어가는지는 전화 5분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이기 때문에 뭐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뭐 아주 아버지랑 따로 살림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럼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럼 당연히 김기현 원내대표랑 만났다 그러면 뭘 물어보겠어요. 얼마 받았습니까?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이걸 말씀을 더 근데 드리면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석 전에 이 전국의 그 지역구마다 다 붙였어요. 화천대유 누구 거냐고. 근데 그거 최근에 이제 철거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니까 이제 곽상도 아들 이렇게 받은 거 나오면 당연히 의심이 가니까 상황이 가는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제 미국에 가 있었으니까 몰랐다 그러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해요. 정확히 얘기는 않지만. 근데 이준석 대표가 30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 단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얘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물어볼 것 같은데 아마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뭔가 지금 폭탄을 감추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을 수 없습니다. 네.
폭탄을 감추는 게 아니냐 글쎄요, 이런 그런 의혹이 폭탄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예. 알 수가 없고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감출 수 있다고 이걸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곽상도 의원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연루된 있는 것을 지도부에서 파악을 했는데 이걸 감추고 그걸 감춘 상태로 아무도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대여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들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더 확실한 검증을 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추석 연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상 조사를 해보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뭔가 석연치 않고 정말 단언할 수 있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단호하게 대처할 그런 입장이시죠. 곽상도 의원 관련해서요. 네. 예, 이준석 대표 얘기했듯이 일단 국회 윤리위 제소도 가능한 거고요. 물론 헌정사 딱 한 번밖에 없었지만은 국회의원직 제명에 대해서도 거론이 되는 것으로 저희 당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자, 이재명 캠프에서는 곽상도 의원 고발했습니다. 곽상도 의원도 뭐 이재명 지사 무고죄를 고발했는데 일단 이재명 캠프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걸어서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곽상도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했는데 네. 뭐 아들이 근무한다.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가 뭐 아마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네. 아마 주주를 확인해 보면 아마 관계된 사람일 거다. 그다음에 뭐 이한주 동생 뭐 동생이 근무한다. 이런 얘기 저희 나왔었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아들 근무한다는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묶어서 이제 같이 고발한 건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뇌물죄 생각을 많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면 곽상도 의원을 보고 준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 부분 뭐 다 아시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 당시는 아마 민정수석 나와서 법률구조 이사장인가 가기 전후쯤이에요. 이게 예. 아마 사업 인가 받은 게 그러면 그 당시에 직무에 포함되느냐 문제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가 관계 있느냐 어찌 보면 뭐 그 뭔가 인허가 조건으로 했느냐 이런 게 부분이 예. 있어서 또 가장 걸리는 부분은 이런 것이죠. 이제 뭐 아들의 준 거를 아버지한테 준다고 볼 수 있느냐. 예. 법적으로는 그게 또 좀 간단치 않거든요. 성인이고 실제로 거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뇌물죄 부분은 지금 좀 이제 저희들 고발에는 안 들어 있는 건데. 근데 아마 수사를 하면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저희들을 고발한 거야 뭐 허위 사실 부분이니까 간단한 거지만 이 뇌물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왜 지급했는지 이유를 따져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제가 봐도 그 부분 네. 대가 관계라든지 직무 관련성 이런 부분이 아마 수사의 중심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오늘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지금 곽상도 의원 건 이제 별개로 다뤄야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1조 정도에 이르는 이익금 중에 50억 원에 불과하다. 여전히 말씀하셨듯이 몸통은 이재명 지사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익이 아마 나서 조정도 예. 났고 반반 이렇게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중에 뭐 직원한테 줄 수는 물론 뭐 민간의 영역이니까 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대 후반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한 5, 6년 정도 근무한 대리급 직원이 예. 물론 뭐 몸도 상했고 일은 열심히 했겠지만 50억을 준다. 그럼 이제 1년에 한 10억씩 성과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보기엔 뭐 개발 사업에 이런 일, 저도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아, 개발 사업에 네. 그런 일도 있다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 국민들도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납득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디서 또 어떤 등장인물이 나올지 모를 만큼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여전히 지금 성역 없이 그러니까 특검하자 이런 주장이시죠? 그렇죠. 지금 현재 검찰 체제로는 박범계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장관 휘하에 있는 검찰 조직의 수사 또는 공수처 새로 출범한 그 수사 능력 가지고는 이것을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어렵고 밝혀내려는 시도조차 국민들께 부정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게 훨씬 더 의혹을 털어버리는 데 유리하다고 봐요. 예. 항상 상설 특검까지도 요구했었던 것이 현 여당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특검을 통해서 우선은 증거인멸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특수본 같은 걸 만들어서 뭔가 증거인멸을 사전에 방지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그리고 특검으로 그것을 넘겨서 수사를 마무리해서 뭔가를 밝혀내는 그런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특검에 대해서 여전히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정치 공세다. 정치 이렇게 얘기하고 공세다? 있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나온 게 없어요. 원래 뭐 우리가 수사를 얘기할 때 뭔가 나온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나온 거는 다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사람들이 돈 받는 것밖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다 같이 특검을 하는 아니죠. 왜냐하면 특검법에 할 때는 수사 범위를 딱 정해야 됩니다. 뭐 관련된.
이거 관련된 모든 사건 이렇게 하진 근데 않거든요. 국회에 상설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 있죠. 근데 예. 사실은 공수처가 생기면서 거의 무력화돼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상설특검 갈 거냐, 공수처 갈 거냐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선택한 게 상설특검이었기 예. 때문에 뭐 이제 공수처도 있는데 다시 특검을 하자는 얘기, 상설특검 가자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 안 맞는 것 같고 법은 있지만 사실상 이제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일단 수사를 시작했어요.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해서 뭔가 부족하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가장 국민을 사는 게 그거잖아요. 국민의힘 문제 사는 거 이재명 지사가 뭔가 관련됐을 것이다. 네. 뒤로 뭐 돈을 받았을 것이다. 아니면 뭐 특혜를 줬을 거다. 이거잖아요. 네. 일반적인 인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지만 지금 민간업자와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립관계인 거예요. 누가 네. 더 가져갈 거냐 문제였거든요. 서로 하다가 나중에는 더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거고 막연하게 지금 변증만 올리지 말고 뭐 근거가 있으면 고발을 하시든 아니면 뭐 수사 의뢰를 하시든 뭔가 하시고 그다음에 수사가 미진하면 그다음에 이제 특검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무턱대고 지금 특검만 하는 거는 이 대선 국면에 그냥 정치 공세 하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합수본 설치를 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둘 다 일리가 있으니까 특임 검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특임 검사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특임 검사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를 하는 특별검사 제도보다 훨씬 더 그 효용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고 한 차례 연장까지 해서 했으니까 이제 국민에게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네. 수사를 하자는 거고 현구택 대변인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없이 정치 공세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밝혀진 것이 곽상도 의원 아들 하나지만은 이익의 규모와 또 관여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볼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다 연루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이재명 지사가 대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신 분이 거기 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민주당 쪽에서 자신 있게 정치 공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단순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이게 제도상의 한계로 토건비를 못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개발이익을 공공 환수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을 지금 최근에도 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주고 약주고죠. 본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았다면은 애초에 그러지 않게끔 했어야죠. 그 대통령이 돼서 자기의 잘못을 뭔가 인정을 하고 공공이익 환수를 더 하게끔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앞으로라도 반박을 하면요. 기초단체장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기초단체장은 법을 만들 권한도 없고요. 제도를 네. 바꿀 권한이 없어요. 여기도 이 당시에도 도시공사도 거의 없던 단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단체장에서 못하는 권한이죠. 법 바꾸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희 오늘 캠프에서도 이게 토론회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네.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모든 후보들이 아마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 저는 앞으로 뭐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 계기가 된다. 앞으로 아마 부동산으로 이런 불로소득이나 큰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은 구조로 가고 있고 사실 이게 반짝하지 말고요. 아마 네. 모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입법화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부동산 민심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을 불거져서 자, 관련 의혹 앞으로 파장이 어디로 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 대변인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